안녕하세요. 정원선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 건강이죠. 무릎이 아프면 거동에 불편을 주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흔히 무릎 통증하면 많은 분들이 무릎에서만 원인을 찾고 치료받으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무릎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비만이나 잘못된 자세까지 모두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찾고 무릎만이 아닌 전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서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 관절염의 단계에 따른 통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국희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 인터뷰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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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무릎을 다치거나 무리한 일도 없는데 무릎이 갑자기 아파온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어르신들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노화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시는데 노화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무릎이 아플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은 무릎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은 노화가 무릎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허리도 노화가 돼서 체형이 틀어지신다든지 아니면 연세 드시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 그러죠. 네. 체중이 많이 느신다든지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적절하지 않은 운동을 하면 또한 그것도 무릎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습관. 저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방송이니까 똑바로 앉아 있지. 네. 어쩔 땐 이렇게 거의 삐따다하게 그렇죠. 앉아 있는데 이런 잘못된 습관들도 무릎의 특정 부분에 하정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만 치료해서는 대부분 잘 낫지 않고 몸의 전신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서 본인한테 꼭 맞는 통합적 치료를 한다면은 치료의 결과도 좋고 치료 후에 재발도 낮출 수가 있죠. 네. 네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살피는 게 아니라 네네. 무릎 외에 전신의 상태도 살피고 네네. 비만도 체크를 네네. 해야 되고 네네. 자세도 바로 잡아야 네네. 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너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네네. 무릎이 아프다는 말씀이신데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선은 무릎은 생각해 보시면 허리의 밑에 있고 발의 위에 있죠. 그렇죠. 사이에 있죠. 네. 여기 영향을 당연히 위아래에서 다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특히 한국은 허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네. 허리에 통증이 말고 허리의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것도 허리가 잘 안 아프세요. 처음에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무릎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런 원인이 있다면은 저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주셔야지만 무릎 통증이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실제로 환자분 가운데 네네.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허리 쪽에도 있더라. 네네.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많이 계십니다. 하루에도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환자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49세 여자분이세요. 네. 무릎이 많이 아파서 오셨어요. 병원을 다닐 때. 근데 이제 안 낫는다. 사진 찍어도 별로 안심하다. 협착증이 같이 있고 양쪽 무릎과 허리 골반 쪽, 특히 엉치 쪽이 시리고 아프다. 이러한 증상으로 오셔서 저분을 무릎만 치료한 건 아닙니다. 무릎은 우리가 체외 충격파라든지 기본적인 재활 운동을 통해서 고쳐드렸고 몸이 틀어진 원인을 찾다 보니까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 성형술과 우리가 고주파 감압술을 함께한 경우입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보면요. 네. 지금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세요. 이기관절염. 네. 그다음에 허리 MRI를 찍었더니 허리 MRI상에서는 저렇게 신경을 약간 누르고 있죠. 그걸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이 왼쪽으로 있었던 경우세요. 네네네. 네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네네. 통증의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 되는 질환, 고장난 부위가 무릎도 허리도 같이 있었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우선은 무릎은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저런 경우는 연골이 약간 손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체외 충격파, 연골을 치료하는 체외 충격파. 지금 사진에 나오시죠? 네네. 체외 충격파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기계들은 연골을 일부 재생을 합니다. 원리는 연골 주변에 혈관을 재생을 시키고 연골 손상으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연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원인은 사실 허리의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왼쪽으로 많이 눌리셨어요.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하는 건 아니고 피부에 작은 저런 관을 눌려있는 부분에 우리가 방사선 투과 장치를 이용해서 보시고 안으로 이렇게 작은 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럼 저 붉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이 눌리시는 부분이에요. 저 끝에서 열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한 60도 정도 열이 나오는데 저걸 우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뿔뚝 튀어나온, 우리가 디스크가 약간 말랑말랑하거든요. 풍선처럼. 열을 쬐어주면 이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보시면은 저걸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신경이 압박하고 있는 게 좋아지고 염증이 회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의한 어떤 원인을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허리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만 또는 허리만 치료를 받았다면 통증이 다 사라지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무릎 통증이 있고 허리로 인한 통증이 계속 있고 그래서 동시에 치료하고 치료 후에 재활을 잘 해서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지금 보시면 치료 전에는 저 붉은 게 굉장히 크죠. 근데 치료를 했더니 무릎은 원래 뒷모습은 저렇게 붉은 게 정상입니다. 심한 염증이 가라앉아서 정상 무릎 소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환자분 일상생활할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 후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까지 치료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릎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릎만 보시는 게 아니라 무릎과 함께 허리도 보고 해서 통합적으로 내 전신 상태가 어떤가를 검사해서 통증의 원인 부위를 허리에서도 무릎에서도 찾아서 함께 치료하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통합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 경우에 무릎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함께 병행을 하셔야 할 듯한데요.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시나요? 네, 그렇죠. 무릎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체중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만도 측정,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다 어디나 다 하는 검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지방, 근육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저 체성분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내 몸의 근육량을 어느 정도인지 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독소지표 검사. 우리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우리가 활성산소라든지 그러한 독소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이게 많으면 몸의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독소 검사를 하고, 세 번째로는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전신적인 몸에 노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몸 안에 장기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장도 잘 안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뭐 간 기능도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신경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기능들. 그래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같이 하고요. 당연히 노화가 되면 말초혈관이 나쁘죠. 살 손발도 붓고 저리기도 하고 차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초혈관 검사를 해서 이분이 과연 앞으로 잘 나을 것인가, 안 낫는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미리 예방 치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런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무릎 아프다 그래서 무릎만 뭐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전신 상태를 다 살피는 검사들을 보셨어요. 비만도도 측정을 하시고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장 기관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말초 혈관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 주시는 건데,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실제로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되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이제 학회를 가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이 체지방 검사 우리 하잖아요. 체지방 검사라면은 비만도가 나오는데, 많이 비만한 사람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도 수술 기법부터가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고려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비만인 분들을 수술을 하면 지방 때문에 염증이 잘 생겨요. 염증이 잘 생기고, 당연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하중이 많이 가니까 관절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기존의 정형외과적인 방법에서는 그런 거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염증률도 높고 하중이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의 결과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분 개인의 어떤 체질의 상태, 그러니까 혈관의 상태든 그게 비만도든 아니면 어떤 독소든 개인의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검사를 해서 함께 치료하는 것들이 치료 결과와 이후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여자들 왜 머리 파마할 때도 머리가 좀 상했다 싶으면 영양제도 넣고 파마하고 뭐 좀 그때그때 다르게 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해도 무릎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상태가 좀 나빠져 있으면 함께 고려해서, 너무 비만이 심하면 비만도도 고려해서 치료를 받는 통합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환자 개인마다 다 달라지는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러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형 맞춤 치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죠. 네. 네네. 자, 오늘 이 환자에게 딱 맞는 통합형 맞춤 치료에 대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전화번호 서울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261국에 2300번에서 2303번까지 넉대 상담전이 열려 있습니다. 2261-2300에서 2303번까지 넉대 전화 열려 있고요.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선생님께 직접 상담해 보실 수가 있고요. 생방송 외 시간에도 문의 전화 연결되니까 전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네, 저희 엄마가 지금 50대 초반이신데요. 네. 10년 전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고, 당뇨도 좀 심한 편이세요. 네. 네, 얼마 전부터 무릎이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데, 근데 병원을 가봐도 연골은 정상이고 염증 수치도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이제 없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이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이러신 경우가 많아요. 네. 엑스레이상에서 정상인데 낫지 않는다. 엑스레이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연골, 뼈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구조가 인대도 있고 뭐 그 안에 연골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상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우선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대 초반이면 굉장히 젊긴 하지만 몸의 노화는 진행되신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형이 좀 틀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지 않아도 한 번쯤은 허리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내 몸의 골반이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0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 그러는데 네. 보통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재활을 잘 하셔야지만 우리가 몸이 이렇게 똑바로 잡히게 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재활을 잘 하셨는지 과연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검사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체형이 바로 돼 있는지까지 살펴야지 네네. 치료 이후에 또 결과를 계속 그렇죠. 유지할 수가 있겠죠. 네네. 예. 어머님 더 늦기 전에 어머님 모시고 병원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네, 저희 어머니는 60대 후반이시고요. 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네. 작년 가을에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그 엉덩이랑 다리까지 다 아파서 걷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 들어볼게요. 우선은 그 엉덩이하고 다리까지 같이 무릎과 아프시다면은 그거는 이제 허리에 노화가 같이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무릎과 허리의 기본적인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무릎 사진을 찍었는데 정상이다. 그럼 무릎 사진도 찍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기 관절염일 때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일어서셔서 양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앞, 뒤, 좌우 이렇게 골고루 사진을 찍어 보시면 혹시 관절염이 한쪽에 더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허리에 의해서 몸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허리에 신경이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치료가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필요한 거는 사진을 한번 다시 정확히 찍어보고 네. 두 번째는 허리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들을 한번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예. 아유야 병원 뭐 백날 다녀도 낫지도 않더라 이렇게 네. 말씀하신 어머님들도 계세요. 많으세요. 예, 그럴 네네. 경우에는 맨날 고치던 그 부분이 말고 다른 네네. 데는 한번 다른 좀 부위가 이상 있는지 한번 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한번 같습니다. 살펴보시는 게 네네네. 좋겠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가까운 전문 병원 가셔서요. 무릎, 허리 다 한번 검사 받고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메디칼 여기간의 건강합시다. 오늘 무릎 관절염의 단계에 따른 통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무릎 관절염의 통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릎 통증을 무릎만 살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상태를 다 고려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함께 받아야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본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많이 계시죠. 제가 환자분 한 분을 소개하면 53세 여자분이신데 한 3, 4개월 동안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엉치 쪽도 아프시고요. 그래서 무릎은 이제 보니까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하시고 계단을 잘 못 다니시고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하셨는데 무릎은 이기관절염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이분은 무릎을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실제로 그런 상태는 아니셨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허리 협착증이 진행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엉치의 원인이, 엉치 아프다는 게 허리에 의한 원인이 같이 있어서 무릎은 실제로 수술하지 않고 우리가 재생주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재생주사 같은 것들을 놔드렸고, 연골은 우리가 체외충격파 같은 걸로 비교적 간단하게 무릎을 치료를 해드리고 재활운동을 통해서 약해진 근육들을 회복시켜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허리 신경이 눌려있는 부분들을 신경성형술이라 해서 우리가 간단한 우리 카테타를 이용해서 눌려있는 부분을 풀어드리는 것들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허리까지 함께. 예. 지금 보시면은 이기관절염이세요. 심하지 않으세요. 근데 계속 아프니까 이분 너무 속상했죠. 3, 4개월 동안. 별로 심하지 않은 관절염. 진찰상에서도 전형적인 관절염.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치가 불편하고 다리 전체적으로 무거운 감이 있어서 MRI를 찍어봤더니 저렇게 맨 밑에 디스크가 신경을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협착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많으시니까 협착증을 생각을 안 하셨지만 실제로 신경이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부분들을 치료를 같이 해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심하게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 치료하면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릎이 심해지죠. 그렇죠.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릎과 척추관 협착증도 발견을 하셔서 함께 치료를 하신 경우인데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됐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보시면은 이제 무릎 주변에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무릎이 손상이 안 돼서 조직재생주사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인체와 아주 흡사한 DNA를 가지고 있는 주사들이 있어요. 상처 부분에, 상처는 아니고 무릎 주변에 주입을 하면은 세포 재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지탱을 해주죠. 그럼 그 상태가 되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기가 쉽고, 그래서 연골도 튼튼해지고 나중에 근육까지 튼튼해서 관절 주변의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조직재생 주사들을 보통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사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요. 특별한 재활 운동 치료도 함께 받으신 게 있다면서요? 반드시 재활 치료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무릎 허리 치료를 한 후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활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 치료를 해서 원인을 제거한 후에 지금은 허리 주변을 잡아주는 겁니다. 허리의 기본적인 체형을 무릎과 함께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 체형 회복과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6주 정도 보통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하지의 근육을 우리가 그냥 막 걸어 다니면은 위험하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가 저 안에가 중력이 없습니다. 수술하고도 바로 걷기도 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트레드밀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거 있죠. 걷게 되면 근육이 튼튼해지죠. 그래서 하체를 한 6주까지는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허리, 골반을 더불어서. 그럼 한 6주 정도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보행할 때 불편함이 없지만 체형 전반적인 것들은 아직 다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 6주 이후에 우리가 다음 그림에 보면은 3차원적으로 발, 무릎, 허리, 목까지 우리가 체형을 잡으면서 근육을 교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정을 합니다. 저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운동법을 같이 가르쳐드리죠.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나도 평상시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걸 우리가 한마디로 도수재활 운동치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해서 그냥 끝.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 계속해서 재활 치료해서 체형 교정도 해주시고 네네. 또 무중력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근육 강화를 해주시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병행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녀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녀 키우는 거랑.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환자분의 치료 예후, 치료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죠. 지금 치료 전에 보면 굉장히 옆에서 찍은 무릎인데 붉게 나타나는 염증이 심했습니다. 네. 치료 다 하고 나서는 지금 원래 무릎은 열검 사람은 저렇게 파란 게 정상이에요. 예, 저게 차서 나쁜. 그렇군요. 네, 정상이 됐죠. 네네. 예, 발도 보시면 발의 염증도 정상이 돼서 이분은 일상생활할 때 이상이 없이 잘 운동도 하고 잘 지내십니다. 지금. 네, 이렇게 달라진 걸 보셨습니다. 자, 앞서 보신 환자의 이제 사례처럼 네네. 똑같이 무릎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네, 것 같다는 다양하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네네. 말씀하셨듯이 비만, 네. 자세, 그리고 네네. 소개해드린 분의 사례처럼 허리 네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통합치료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개인은 다 개인의 어떠한 체질, 체형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나이를 들면서 살았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건강 상태가 다른데 그거를 고려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후가 좋지가 않고 재발도 잘 되죠. 그래서 무릎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릎에만 있지 않은 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개인한테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검사를 우리가 기능학적 검사라 그래요. 개인의 어떠한 현재 말초혈관이라든지 체지방, 독소,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시거든요. 그거를 검사를 해서 기능학적 검사를 해서 이분한테 어떠한 치료를 앞으로 해주는 것들이 중요할지를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거죠.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합니다. 꼭 개인의 상태를 보고 수술하던 아니 안 하던 그 보완을 해 나가야지 된다. 예, 그 얘기를 드립니다. 네. 네네. 그 말초혈관 상태라는 것도 환자의 치료 결과에 또는 치료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군요. 예,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전 선생님께서 초반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비만에 따라서 환자의 수술 방법도 달라지고 수술 예후도 달라지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비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무릎관절염의 발생 비율도 높고 네. 그리고 발병 시기도 빠르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비만을 먼저 해결을 할 텐데요. 네네. 무릎 치료와 함께 비만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자를 한 명, 네. 66세 여자분이세요. 네. 이분은 이제 무릎관절염이 3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을 보통 하자고 권할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프시고 특히 한쪽 왼쪽 무릎이 아프고 허리 둔부 쪽, 엉치 쪽이라 그러죠. 그리고 다리가 무겁고 잘 붓고 이래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비만도 당연히 있으셨어요. 네. 치료가 많죠. 네. 정리해보면 무릎 치료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기인데 네. 최충격파 인대강화 주사로 회복을 했고 이것만 하면 수술하게 돼요. 결국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허리에 신경 눌린 거는 간단한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해드렸는데 네. 비만 치료를 했다는 얘기죠. 예, 네네네네. 비만 치료. 비만 치료라기보다는 킬레이션이라든지 운동요법으로 인해서 비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만을 잘 고치는 의사다. 네. 환자분들한테 예,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저는 비만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것들을 치료해 주니까 비만은 따라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비만 관리까지 해주시고 그래서요. 네. 사진을 보시면 저 왼쪽 무릎은 굉장히 좁습니다. 네, 3기관절염이니까 수술하자고 할 의사분들이 많아요. 저 정도면. 그렇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를 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지금 두 군데가 굉장히 협착이 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허리도 안 좋죠. 협착증이라 그러죠. 네. 저 부분도 이제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비만도 검사를 했더니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 8kg 정도 빼야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8kg 빼는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8kg가 우리가 과체중이시죠. 네. 그런데다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말초혈관이 안 좋아요. 다음 사진에 보면 혈관 검사를 했던 6단계. 보통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는데 7단계는 병원에 못 오세요. 중환자실에 계셔서. 6단계가 최고 나쁜 거죠. 최고 나쁘죠. 네. 저렇게 말초혈관이 나쁘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근육이 안 생기고 회복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함께 치료를 해드렸죠. 네. 네네.
66세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내가 말초혈관 이렇게 나쁘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안 쓰고 놓치고 살았던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을 받으셨습니다. 원인 체크하셨고 증상 또 이제 들으셨겠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MRI까지 다 찍어서 그리고 말초혈관 검사까지 해서 이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텐데 비만이 심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정상 체중이신 분들과 좀 차별화된 치료가 진행됐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인가요? 기본적으로 무릎 허리 치료는 하고요. 우리가 비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만에 의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몸에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관들이 대부분 좋지가 않아요. 노인분들은. 혈관이 나쁘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좋게 해주면 순환이 잘 되니까 체중이 빠지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척추의 배열이 이상하면 자율신경계가 틀어져서 내장기관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장운동이 안 되니까 살이 또 찔 수밖에 없어서 척추의 어떤 배열을 잡아주는 도수제할 치료. 그게 가장 비만의 중요한 두 가지 치료죠. 그거를 해드리면 당연히 체중은 줄죠. 혈관 그리고 도수재활 치료. 도수재활 치료란 허리 교정. 이렇게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만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게 킬레이션 치료라는 게 있었어요. 좀 생소한데 킬레이션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화면과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연세가 드셔서 비만, 체중이 느는 거는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원인입니다. 몸이 아픈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어떻게든지, 또 어떤 원인이든지 혈관이 좁아지시고 저 안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특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사로 줍니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비타민 B군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뭐 아이온, 이렇게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함께 주면 저 안에 노폐물들이 쭉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몸의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이 좋아지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조금씩 생기는데 저게 좋아지지 않으면 운동만 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운동한다라고 그 다음에 안 하시죠. 그러면 또 찌죠, 몸이. 그렇지만 저렇게 활력이 나면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생기니까, 근육이 생기면 비만한 세포들은 줄어들죠. 그런 원리로 보통 치료를 하는데 실제로 저 킬레이션 치료를 하면은 몸에 있는 혈관에 깨끗해지기 때문에 말초 혈관의 기본적인 치료들,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데도 많이 하긴 하세요, 내과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질환에서도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독소를 빼줌으로 해서 몸의 피로도가 적어지고 활성화가 되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노화 방지에도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다양하게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혈관 치료, 뭐 혈액순환 장애 이런 거 항상 뭐 간 기능, 고혈압, 당뇨 이런 내과 질환, 내장 쪽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주는 정형외과 쪽에서도 혈관이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을 때 할 때는 나는 평생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의 90% 이상은 저렇게 치료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진작 알았으면 운동선수를 할 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나도 운동할 수 있구나. 나 힘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진작 통합치료에서 몸짱 좀 돼볼 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육도 키워주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순환도 도와주고 하는 게 바로 이 혈관 치료입니다. 혈관 치료를 받으셔야지 우리가 받은 치료를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통합 치료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그 아버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좀 전화드렸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원래 고혈압약을 좀 오래 드셔가지고 좀 혈압이 좀 높은 편이신데 그게 혈압 때문이신지 하여튼 그 가슴이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스텐트 시술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좀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편인데도 이제 산을 좀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근데 산을 그렇게 좀 열심히 다니시다 보니까 그 무릎이 또 안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연골이 약간 찢었다고 해서 수술을 좀 받으셨어요.
연골을 이렇게 꿈에서 이어주는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또 안 좋아질까봐 산을 또 다시 못 다니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우울해하고 계신데 네. 혹시 그 말씀하시는 그 통합치료 같은 거를 좀 하면 그 좀 도움이 될지 산에 다시 다니고 싶어 하시니까요. 네네. 좀 방법이 없을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4시세요. 74시구나.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하시려면 지금 무릎 연골 수술을 아마 내시경 수술을 하셨나요? 네네네. 우리가 내시경 수술하고 재활은 잘 하셨어요? 아니요, 재활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떤 수술이든지 기본적인 재활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주 정도 이상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릎 한쪽에 연골 손상이 있다는 거는 뭔가 체형이 변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예, 산에 다니시면 양쪽이 다 다치셔야지 한쪽이 더 다친다는 거는 뭔가 체형 변화가 있으셨는데 그거를 잡아주시는 것이 재활이거든요. 근데 재활을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한 무릎에 다른 이상이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상인지 우선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그 이상이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체형을 한번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면 돼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체형을 봐서 체형을 어떻게 그러면 교정할 건가. 그러니까 허리에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은 뭐 발의 원인도 있어요, 간혹. 이렇게 해서 체형 틀어진 원인을 찾아서 함께 치료를 해서 한 2, 3개월 정도 잘 재활을 하시면은 아마 아버님께서도 전에 하시던 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심하지 않은 거. 다니거나 하시는 네. 거예요? 단 아버님의 현재 그 스텐트 수술하신 걸 보면 혈관 상태는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초 혈관 치료들 우리가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말초 혈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몸의 기능을 좀 회복해드리면 아버님도 충분히 원하시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네네. 근데 그 심장 수술을 이미 하셨잖아요, 한번. 예, 심장 수술 하신 분들이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저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기본적으로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아버님한테 제일 맞는 게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을 해보면 해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네. 허리는 가끔 좀 이렇게 뻐근하고 양쪽 다리가 많이 아파요. 대형성 관절로. 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연골이 다 닳았다고 수술하라고 그냥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치료를 검사를 받아보고 수술을 해도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는 건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평화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화방송을 잘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적어내요. 이게 치료를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치료법도 있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예. 네, 그래 전화를 했거든요. 그럼요, 잘하셨고요. 어머님, 먼저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76인데. 네네. 예, 정형외과 선생님 옆에 계시거든요. 말씀 좀 들어볼게요. 예. 어머님 그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하시게 되었어요? 겁도 나고 또 또 경제도 또 그렇게 허락지 않고 좀 미루다가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너무 양쪽 다리도 붓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걸을 때만 아파요. 뻑뻑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수술 보기 전보다 무조건 한 것보다 방법이 있다면 수술하지 않고 좀 고치고 싶으신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아프신 게 무릎만 아프신 것 같지는 않고 다리가 다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리가 다 불편하신 원인은
보통 무릎 말고 우리가 네. 허리에 협착증 이런 것도 있으면 그러시거든요. 저희 가서 보건소에 가서 허리를 찍어보니까 네. 허리가 조금 후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릎도 허리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고 무릎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될지 허리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같이 치료를 해야 될지를 우선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나도 어머니. 그게 원어거든요. 근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그냥 망설이고 지금 있어요. 네, 그렇게 검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서요, 조금 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시고 어디가 원인인지를 살펴서 좀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앞서서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이제 뭐 비만의 문제라든지 자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두 개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막 같이 갖고 계신 경우도 많았었다면서요. 어떤가요? 네, 제가 그중에 아주 대표적이신 분인데 네네. 50대 중반 여자분이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면 너무 많아서요, 선생님. 네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써갖고 나왔어요. 네. 우선은 무릎, 그다음에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이분은 약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거의 수면제를 수년 동안 복용하시고 네. 우울하세요. 우울증 약도 복용하시고.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허리 디스크병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후에 무릎, 허리 다 온통 아프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무릎이라도 수술받아야 걷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무릎이 오히려 제일 간단했어요. 네. 그래서 무릎은 기본적인 우리가 연골 재생 주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해드렸는데 허리가 협착증이 10년 동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고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장도 나빠서 뭘 힘을 쓸 수 없어서 그러한 에너지 주사라든지 혈관을 치료하는 포톤 치료를 같이 했던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진을 보시면 이기관절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무릎은. 그래서 이제 무릎도 보셨고 비만이 심했습니다.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있었고요. 네. 다음 사진 보면 허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심했고요. 그렇군요. 열검사상에서 지금 보면 오른쪽 무릎이 붉게 보이는 게 염증입니다. 저건 뒷사진이고요. 앞을 찍어서 본 걸 보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오른쪽이 굉장히 붉죠. 염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릎이 엄청 심한 줄 알고 오셨던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비만 있으셨죠, 우울감까지 있으시고 치료가 막 복잡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걸어 다니는데 중요한 무릎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무릎은 기본적인 우리가 연골 재생 주사 같은 것들을 놓고 유난히 몸이 글로 치우친 원인이 허리의 신경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리뼈에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하는 내시경 레이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도 수술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내시경 기계가 있어요. 저거를 꼬리뼈 쪽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우리가 삽입을 해서 한쪽에는 내시경 그래서 모니터를 보죠, 눈으로. 그리고 한쪽에는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금 저게 치료 전입니다. 굉장히 뿌옇게 막혀 있는 거를 저렇게 깨끗이 뚫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린 게 깨끗해진 거죠. 시술 전 사진이고 시술 후엔 저렇게 뻥 뚫렸죠. 그래서 신경이 눌려있던 디스크가 신경을 안 누르기 때문에 저분은 다리로 인한 통증의 상당수는 허리에서 왔기 때문에 해결이 되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 무릎이나 허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를테면 무릎은 주사 치료를 하고 허리는 지금 소개해드린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 수술을 하고 당연히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치료를 더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중에 소개해주신 게 포톤 치료라는 게 있었어요. 포톤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어떤 치료고 어떤 효과를 갖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저렇게 전신적으로 아픈 분들은 자동차에 보면 우리가 엔진 오일 있죠. 엔진 오일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매지죠. 사람 몸도 똑같아요. 혈액이 아주 시커하고 끈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돌아다니고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내지는 못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자가 혈액을 저렇게 채취해서 저 기계에서 우리가 UVB라 그래서 비자외선 중에 253.7이라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저거 발견한 사람이. 그 자외선을 쪼여주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깨끗해진 피를 우리가 포톤 치료를 받은 피라 그러죠. 네. 그래서 저걸 포톤 치료를 받은 피들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노화 방지, 면역력 증강 뭐 이러한 것들에 많이 치료들을 합니다. 호르몬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호르몬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회복이 되죠. 네. 게다가 저기다 이제 산소를 같이 주거든요. 산소를 주게 되면은 산소 공급을 받은 세포들은 점점점 건강해지죠. 노화를 방지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몸에 활력이 나고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저걸 우리가 포톤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포톤 치료. 노화 방지도 되고 왜 모든 만병의 근원이 요즘 면역력 때문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면역력도 예. 증강을 시켜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줘서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그냥 두지 마시고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텐데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부위 무릎이 안 낫는다고 무릎만 치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네. 원인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시고 병원에 가면 말을 많이 하십시오. 네. 여기저기 아픈 걸 다 얘기해야지 무릎만 말하면 무릎만 치료합니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만도 혈관 여러 가지 체크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전문의 국희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